여기에서 양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전원 다 똑같은 교재를 쓰니까 여기에 책 한 권에 한 4권 정도의 교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플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마플, 센, 올림포스, 올림포스 고난도, 기본적으로 이거 4권 정도가 이 링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한 권 다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랑 학교별로 정리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학원 측에서 준비한 그 시스템적인 교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다라는 건 감안을 좀 하시고 숙제 나가면 미리미리 조금 적당량씩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거예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영상이 언제 켜놨지? 자, 일단 시그마부터 들어가는데 어쨌든 등차하고 등기가 시그마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등차부터 해서 간단하게 정리는 할게요. 그래요. 등차는 뭐죠?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서 가는 거 맞지? 더하는 애를 누구라고 해? 공차라고 하고 맞죠? 항상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죠. AN이다 보통 여기서 쓰죠. 핵심적인 것만 기억을 잘 살리시고 필요하신 분은 암기하는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보통 우리 뭐라고 암기는 돼 있어? A 더하기 누구? n-1b라고 기본적으로 암기는 좀 돼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론서 구조도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죠. 여기까지. 보통 A라고 쓰는 데는 A가 누구죠? 이 A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 항이어서 보통 한문으로 초항이라고 하고요. 여기 D가 의미하는 게 일정하게 더하는 수지. 더하는 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공차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을요 보통 누구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 AN이 A 더하기 n-1b다 라고 일단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은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이다 그러면 뭐라고 좀 쓰시는 게 좋죠? 굳이 요 식을 그저 대입해서 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2번 더하면 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A 플러스 몇 D? 2D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단 말이야. 즉 항 번호보다 D의 개수가 하나가 작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뺀다라고 치면 자연스럽게 몇 D가 나오셔야 돼? 3D가 좀 나오시면 좋다고 맞지? 2번째 항에서 5번째 항으로 갈 때 공차를 3번 더 했을 테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품격 있게 어떻게 좀 알고 있으셔야 되냐고 하면 여기서 변하는 애가 요 n이 변한단 말이야. 항번호가 1, 2, 3, 4, 5, 6, 7, 8에서 요 n이라는 애가 변하기 때문에 요 n이라는 애가 변하기 때문에 요 변하는 애를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쓴다고 그죠? 그러면 요 변하는 애인 n에 대해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N이라는 애가 n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n의 개수가 누가 돼요? 공차인 D가 되시고 상수항 역할을 하는 애가 A 빼기 D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맞죠? 요거는 반드시 누구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이다가 머릿속에 암기가 정확하게 되셔야 됩니다. 시그마에서 계산 노가다가 많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최대한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암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N 등차수열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그 n의 개수가 누구? 일정하게 더해주는 공차라는 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n의 개수가 누가? 공차라고 인지가 되셔야 되고 n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항상 D가 사라져서 A만 남거든요. A가 첫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는 n의 개수와 누구를 더한다? 상수항을 더해주시면
나오시면 이게 항상 첫 번째 항이 나온다라고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싹 다 돼 있으셔야지만 문제를 풀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항에 대해서 쭉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죠. A하고 B하고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항이 옆에 한 개 앞뒤 더한 A 플러스 C랑 똑같다. 그죠? 이런 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N이라는 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SN에 대해서 니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SN은 의미가 뭐죠? 여기 N이지? 그러니까 N항까지의 누굽니까?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더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SN이 왜 중요하냐면 서술형에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100%. SN에서 SN-1을 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N항까지 더한 거에서 그 앞에 항까지 더한 걸 빼면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항상 남게 돼 있다고. 그래서 SN을 통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주의사항은 뭐냐? SN을 이용해서 AN을 찾게 되면 요 N은 항상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2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써주셔야 된다. 이유는 왜 그래? 1부터 들어가면 S0가 되기 때문에 의미상 말이 안 돼요. 0번째 항까지 한 말이 안 된다니까. 2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고, 그럼 요 애도 몇 번째 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별도로 써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S로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S1으로 반드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이 무조건 나온다. 요거를 꼭 단서조항을 다 써주셔야 돼. AN에 1을 넣어도 성립하더라도 따로 써줘. 아시겠어요? 학교 선생님 태클 걸지 않게끔 이렇게. SN에서는 요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 한정시켜서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맞죠?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초항 더하기 누구? 마랑 곱하기 2분의 항수로 좀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반드시 이거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2분의 항수라고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 때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유형별로 조금 어려운 거 풀어보면 되니까 일단 시그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차 수열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시키자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다 좀 써볼까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N항까지 합을 이 공식을 써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항상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SN으로 나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미리 캐치가 되셔야 돼. 시험 보려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항도 필수적으로 암기가 돼 있으시면 좋죠.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제곱의 개수인 이 A가 의미하는 건 뭐였지? 유도 과정은 여러 번 설명해. 유도 과정 필요 없어요. 일단 두드려 외워서 써먹을 줄 아셔야 돼. 여기서 이 제곱의 개수인 A가 의미하는 건 공차를 2로 나눈 2분의 공차라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요 A에다가 요 지수인 2를 곱하면 항상 공차가 나오게 돼요.
2a가 공차입니다. 2a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1이나 A1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S1을 구하면 A 더하기 B 나와요. 그러니까 2차의 계수와 1차의 계수를 더하면 이게 반드시 첫 번째 항과 동일하게 나온다라고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얘랑 요게 요 내용하고 엮여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요거 뭐 외울 거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예를 하나 들면 SN이요, 그죠?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때 요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좀 찾아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SN을 알려주고 그놈의 일반항을 찾아야 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인 풀이 아시겠어요?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럼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이 L을 바라볼 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인지가 빨리 되시고 등차 수열이라고 인지가 되신다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AN을 이 과정을 거쳐서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왜 오래 걸리겠어요? S에 n-1이 필요하니까 n 대신에 n-1을 다 넣어서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겠지? 그러면 n의 개수가 공차란 말이야. 그럼 그 공차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제곱의 개수에다가 요 2를 곱하면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요 2 곱해서 얼마? 4라고 해서 빨리 찾으시고. 여기서 요 A, B 더한 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등차수열 일반항에서도 얘랑 여기 상수항이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첫 번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럼 얘랑 더해도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해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간 세이브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등차수열 한 파트 정리 했어요. 민지야 잘 들어야 돼. 한 번 수업할 때 양이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등비 갑니다. 등비. 자, 등비 수열은 일단은 일반항을 AN이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은 뭐죠?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서 나온단 말이야. 맞지?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등비 수열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씁니다. 맞죠? A 아래 n-1제곱. 그럼 잘 들으세요. 항 번호인 변수 n이 이렇게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라고 인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항 번호인 n이 이렇게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이라고 인지가 되셔야 되고, 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항하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비 찾기, 초항하고 공비 찾기가 무조건 빨리빨리 되셔야 돼. 초항하고 공비 찾기가. 예를 들자면 이 n이라는 일반항이 2 곱하기 3의 2n-1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항 번호인 n이 어쨌든 지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럼 이 놈의 첫 번째 항과 이 놈의 공비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항상. 그럼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어떻게 찾냐면 n에다가 1 박아서 찾는 겁니다.
n에다가 1을 박아주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6이다라고 빨리 찾으셔야 되고, 공비는 어떻게 찾나요? 공비는 항상 아무 생각 없이 3이면 하면 저 터진다 그래서 공비는 항상 지수에 있는 n의 개수까지 이렇게 묶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와서 이게 첫 번째하고 공비 빠르게 찾으셔야 돼. 이게 가장 필수입니다. 뭐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CN이라는 일반항이 뭐 4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한 번호인 n이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이다라고 캐치가 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내용 설명 차근차근 해드리는 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냥 등비, 등차 시기만 그냥 한 번씩 끝이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시간 없어요. 지금 그냥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하는 거 이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 C1은 어떻게 찾게 되죠? n에다 무조건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지수가 0이면 1이죠. 그냥 4라고 나오시면 되고. 공비는 어떻게 찾냐면 알고 있어도 마지막으로 잘 들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까지 묶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입니까? 3이다. 일단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초하고 공비 찾는 거 실수 없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등비 중항이라는 건데 얘는 어렵지 않겠죠. A하고 B하고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가운데 항을 뭐 한 거? 제곱한 게 앞뒤 이번엔 곱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필수적으로 하나 좀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요? 등비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는데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도 나랑 한 대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R-1분의 순서대로 좀 외우세요. R-1에서 골격을 좀 갖춰놓고 R-1분의 R-1 해놓고 분자의 R의 지수에 반드시 항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항수 제곱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곱하기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좀 외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R이 1보다 작으면 1-R, 1-R 이렇게 바뀌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1-R분의 1-R의 항수 제곱 하시고 곱하기 첫 번째 항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공비에 따라서 니들이 적당한 거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공식은 반드시 R이 얼마가 아닐 때 쓰는 겁니까? 1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맞죠? R이 1이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R이 1일 때 쓰는 공식은 따로 있는데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버려요?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다 똑같은 A밖에 안 나와. 맞지? 그럼 N항까지 하면 뭐야? A만 N개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뭐가 나오게 되죠? 이때는 NA다 이렇게 나온다고. A라는 애를 N번 더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걸 N번 더하는 건 초등학생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요걸 또 얍삽하게 문제 출제 포인트로 잡아버린다고? 어떤 식으로 잡냐면 요게 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요게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아까 등차수열 배울 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 요것도 n에 대해서 보면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요걸 포인트로 잡냐면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 등차 수열이 될 때 이런 말을 쓴다고. 무슨 말을 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이 될 때 이런 말을 단서 조항으로 싹 붙여버린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보통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n에 대한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될 수가 없고요. 등비수열의 합이 등차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 등차수열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 니들은 그 문제의 뜻을 이거 공비가 1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지만 등비수열도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반드시 공비의 n제곱에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 규칙을 써서 등비수열의 합을 처리하면 반드시 그 등비수열의 합이 공비의 n제곱에 개수가 a라면 반드시 상수항은 마이너스 a인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 놈이 더하면 0이 되는 반수 관계야, 반수 관계.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자,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지수의 n이 올라가 있으면 그놈의 아래쪽에 있는 게 공비고 요 관계가 더해서 0이 나오면 반드시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니 퀴즈 보세요. 미니 퀴즈. S의 n이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요거 등비수열의 합, 요 위의 형태라고 인지가 되셔야 돼. 왜 그래? 선생님 여기 3하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반수가 아닌데요? 지수가 n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수가 n 플러스 1이라고. 여기서 2의 1제곱을 떼서 얘한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6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족하는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n제곱의 미심 2가 누구야? 공비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S1이나 A1은 반드시 똑같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S1이 6이 12에서 6 빼니까 얼마 나와? 6 나오게 된다. 비몽사몽 하시는 분들이 3-4분 계시면 해야 합니다. 그중 1, 2, 그죠? 3. 서인이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졸린 거죠? 3, 4. 오늘 선생님 생일이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인 AN을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고.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얘도 n 대신에 n-1 넣어서 해가지고 노가다 떼어서 AN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6으로 찾아놓고 n의 미심 2가 공비라는 걸 아니까 얼마 곱하기 2의 누구? n-1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딱 일반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등차하고 등비만이라도 이 관계를 외우고 계셨다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필요하면 빨리 뽑아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이면 원칙적으로 가시면 돼요. 등차나 등비가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가시면 되고 등차하고 등비만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등비수열에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특히나 저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잘 외워두세요. 시그마에서 또 계속 나옵니다. 어디 술 먹었냐? 안 돼. 수치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참 큰일 났네. 네, 지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그마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요 기호를 쓰셔야죠. 그리스어로 대문자입니다. 시그마. 확률과 통계에서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쓰는 게 이제 시그마 소문자. 확률에서는 표준 편차 의미하는 거.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위아래 요 짝대기, 평행한 짝대기 조금 길게 써주셔야죠. 아래하고 위에다 뭘 써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럼 이 시그마는 일단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변수예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 문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변수입니다. 변수. 변하는 수란 얘기지.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셔야 돼. 요게 구간이에요. 1부터 n까지라고 보통은 처음에 설명할 때 쓰겠죠. 이 의미는 뭐야? k라는 변수가 1, 2, 3, 4에서 n까지 변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시그마 뒤에 들어가는 n은 무조건 어떤 수열에 일반항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항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일반항의 종류는 AN도 있고요, 뭐 BN도 있고요, AN, BN 곱한 것도 있고요, AN, BN 뭐 더하거나 뺀 것도 있고요. 일반항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설명상 시그마 뒤에 보통 누굴 쓰냐면 AN을 일반항이라고 보고 그 N만 요 변수인 K로 바꿔서 AK다라고 보통 쓴단 말이야. 여기 꼭 AK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BK가 들어갈 수도 있고 AK, BK 곱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설명상 그냥 AK라고 쓴다 이거죠. 일단 시그마에서 중요한 3대 요소 변수, 구간, 일반항 요 세 개는 정확하게 그 인지를 좀 머리가 그죠? 싸우고 갔어요? 머리가 뒤뜯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구간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구간을 이용해서 뭘 좀 찾아야 되냐면 도대체 몇 개를 더하는 건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1부터 출발하면 당연히 이 위에 게 항의 개수나 마찬가지야. 근데 시그마는 1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간을 통해서 항의 개수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서 구한다라고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항상 플러스 1을 해야 그 애를 몇 개 더하는지를 그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식을 우측처럼 쓰는 거를 시그마를 푼다라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시그마를 푼다고. 시그마를 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 자체가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K에 1을 넣으세요. 그럼 누가 나오죠? A1이라는 항이 나오겠죠. 시그마의 의미가 더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마 들어가? 2가 들어가니까 A2가 되겠지. 또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n이 들어갔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풀어쓸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니들이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왔다리 갔다리가 자연스럽게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애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항이 AN인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인지가 되셔야 돼요. 즉 풀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럼 이거를 앞에서 배운 S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SN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요 시그마로 표현된 걸 S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떨 때? SN에서 누굴 빼? SN-1을 빼서 일반항 찾을 때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도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서 SNSS n-1을 떼가지고 일반을 구하는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죠.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하려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꼭 정확하게 딱 박혀 있으셔야 시그마가 출마를 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꼭 계셔야 시그마가 출마를 합니다. 변수, 구간, 함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뒤에다가 항상 일반항이고 풀어 제끼면 이렇게 거꾸로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 여기까지가 일단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배울 건 연산 법칙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에 이렇게 C라는 상수가 구별되어 있어요. 변수가 K이기 때문에 곱해져 있는 C는 상수란 얘기야. 니들이 고3 때까지 배우는 모든 기호의 공통사항입니다. 변수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요 반드시 기호 밖으로 튕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는 앞으로 튕겨주시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변수 K고요. 구간 1에서 N까지니까 항수 N개고요. 그럼 내가 지금 쓴 이 시그마에서 일반항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쓴 식에서 일반항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게 일반항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일반항인 거라고. 근데 일반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지금 요 설명이 일반적인 시그마 여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를 따로 씌워서 계산해도 좋아요. 즉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계산도가 다 이렇게. 그럼 필요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갈 수도 있으셔야 돼. 하나로 합쳐서 갈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갈 때 주의사항은 뭐야? 구간이 같아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 구간이 같아요. 그럼 구간이 일부러 다르게 준다. 그래서 하나로 합칠 때 구간이 다르면 구간을 똑같도록 적당히 손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하나 정도 풀어볼 테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서 구간을 맞춰주시고 별도로 처리할 건 별도로 처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일단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간이 같아야 된다라고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참고사항 세 번째는 뭐냐면 곱하기는 따로따로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BK 요 수열의 일반항은 AK, BK 곱하네 안 맞습니까? 그럼 곱해져 있는 애들한테는 시그마가 따로따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즉 시그마 뒤에 곱이 나오면 쥐약이야. 시그마 뒤에 곱이 나오면 쥐약이라고. 곱은 따로따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이 따로따로 안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곱해져 있는 애들을 뭐 하셔야 돼? 전개해서 덧셈으로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K가 1부터 뭐 10까지의 K 플러스 1 곱하기 뭐 2K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따로따로 안 된다고. 이런 건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 전개를 해서 위에처럼 덧셈으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가셔야 됩니다. 전개하면 뭐 나옵니까? 2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누구?
J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따로 요 위에처럼 이제 바꿔서 일일이 다시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요. 네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이렇게 돼 있어요. 시그마 D가 상수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만. 시그마 D가 상수만 나와 있으면 무슨 의미야? K가 1이든 2든 3이든 계속 C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C만 몇 번 더하라는 얘기야? N번. C만 N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NC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상수하고만 있을 때도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시그마 K가 5부터 뭐 n-3까지 3이야. 이걸 계산하면 조심하셔야 돼. 변수 K 확인됐고요. 구간이 5에서 n-3까지. 뒤에 들어간 1반항은 3입니다. 상수라면 상수. 그럼 1부터 출발하면은요, 요 위에 n이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데 1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요 3이라는 상수를 몇 번 더하는지 항수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항수를 쓸 때 반드시 이걸 쓰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n-8이지. 거기다 플러스 1하면 n-7이라고. 그러니까 3이라는 애를 몇 번 더해야 돼? n-7번. 그러니까 곱하기 n-7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위에 거랑 곱하시면 안 되고 출발하는 애가 1이 아니면 항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곱해 주셔야 된다. 일반적인 연산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니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제 공식이죠. 공식. 시그마 공식. 시그마 공식은 많이 외울수록 좋기 때문에 시그마는 계산 노가다가 심해서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예요. 자, 공식 쓸 때 주의사항 반드시 1부터 출발해야 공식 쓰십니다. 알고 계세요? 표현상은 굳이 1이 아닌 애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자유로움이 있긴 있지만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1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SN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드시 1부터 출발해야 된다 알아두시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N 집어넣으면 N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의 합이야. 누구의 합이라고? 기존에 안 해줬던 것들도 몇 개 더 정리해드립니다. 필기 잘 하셔야 돼. 자연수야. 이게 봐봐. K여도 되지만 I여도 되고 J여도 돼요. 어차피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문자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야. J, KK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 n은 요 위에 있는 요 놈 의미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요 놈. 그 놈이 여기 n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그마 K가부터 N까지의 이거는 K제곱이에요. I제곱, J제곱 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가 되기 때문에 제곱의 합입니다. 얘가 조금 잘 안 외워지는데 잘 외우셔야 돼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암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암기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언제 필기하러 가요? 세 번째 아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의 세제곱이야. 아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까지는 같이 보시면서 기억만 되살리시면 되고요. 얘는 뭐야?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세제곱까지 세제곱의 합이죠.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통째로 제곱하시면 된다고. 딱히 뭐 새롭게 외우는 건 아니고 이걸 통째로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꼭 외우셔야 되는 걸로 추가됩니다. 4번이 뭐냐면 시그마 K가 n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시그마 뒤에 곱하기는 쥐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해주시면 여기에 의미하는 게 K제곱 더하기 K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워주게 되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게 시그마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되는 거거든요. 구간은 당연히 K가 1부터 n까지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놓으면 뭐야? 여기 1번 공식하고 여기 2번 공식 쓴 걸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정리한 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라고까지 암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지금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요. 집중. 여기가 AK로 들어가. 여기가 누구로 들어간다고? AK. 그러면은 AK가 일반항인 애를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다 더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SN이라고. 이게 누구라고? 이게 SN이라고 맞지? 그럼 SN을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니들한테 이 AK를 찾으라 그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SN을 알려줬는데 등차나 등비가 아니니까 n 대신에 n-1 다 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얘에서 그놈을 빼서 일반항을 찾으셔야 돼. 맞지? 여기까지 됐어? 이거 아니 이게 지금 근데 이 애가 어떤 애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그 일반항을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그냥 바로 뽑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돼 있으셔야 돼요. 암기가. 여기까지. 또 들어갑니다. 머리에서 공부하기가 싫겠지. 몰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뭐냐면 이제 시그마 K가부터 N까지에 2K-1에 2K-1 N에다 1 넣으면 누구 나와? 1 2 넣으면 3 5 N 넣으면 2N-1까지 즉 1부터 출발한 1, 4, 5 홀수를 N개 더하라 이겁니다. 1부터 출발하는 홀수를 N개 더하라 이거야. 이 식의 의미가. 그럼 얘는 2씩 더하는 등차수열이나 마찬가지니까 등차수열에 합부하는 공식을 쓰셔도 되지만 결과가 n제곱이 나온다라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1부터 출발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n이 누구야? 1에서 n까지 항의 개수 얘기합니다. n이. 그러니까 얘를 항수의 제곱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1부터 홀수 n개를 더하면 결과는 n제곱, 즉 함수의 제곱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9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1부터 홀수를 99까지 더하라는 얘기인데 99가 50번째 홀수죠? 답은 50의 제곱이 된다 이거야. 1부터 홀수 50개 더하는 거니까 50의 제곱이야.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제 시험 보려면 얘는 1 들어가면 얼마부터 출발해요? 3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 n 들어가시면 2n 플러스 1로 끝나겠다. 얘는 뭐야? 홀수의 합은 홀수의 합인데 3부터 출발하는 홀수의 합. 누구부터 출발하는 홀수의 합이라고? 3부터.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2다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홀수의 합이에요. 3부터 출발하는. 홀수의 합은 두 개 외워. 1부터 출발하는 거랑 3부터 출발하는 거랑 두 개를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시키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에 AK를 넣어놓고 요 놈이 얘일 때 AN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자꾸 생긴다고. 그럼 니들 머릿속에서는 요 놈을 SN이라고 인지를 하셔서 SN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거기서 AN을 찾아야 된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N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N-1 집어넣어서 빼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AN이라는 일반항이 2N 플러스 1로 바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시그마 K가 N까지 이번에 2K 들어가 2K 짝수의 합이죠. 그냥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N까지 짝수의 합이야. 짝수의 합. 얘는 그냥 요 2만 앞으로 튕겨버리시면 여기에다가 2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가 약분돼서 n 곱하기 누구 나온다? n 플러스 1까지 나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짝수의 합. 그죠?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짝수의 합. 홀수의 합 두 개는 1부터 출발할 때, 3부터 출발할 때 두 개 구분해서 좀 외워주세요. 가능하죠? 그래서 공식은 최소한 요 7개 정도는 좀 기억을 바짝 하고 계셔야 문제 풀 때 조금 편해. 일일이 그거는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보고 거꾸로 그놈의 일반항 찾을 때도 암기하고 있는 요 모양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웁니다, 이제. K는 이거고요. K 제곱은 이거고, K제곱은 이거고, K제곱 더하기 K는 이거고, 홀수 1부터 3부터 짝수의 합, 이거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패턴별로 들어갈게요. 자, 패턴 첫 번째. 패턴 첫 번째는 시그마 뒤에 등기수열이 나옵니다. 이제 시그마 뒤에 누가 나온다고? 등기수열의 특징이 뭐죠? 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 변수가 어디에 올라가 있다? 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등기수열이라고 캐치가 돼서 시그마 뒤에 등기수열이 나오면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배운 누구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등기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미니 퀴즈 예를 하나 들자면 시그마 뒤에 K가 1부터 10까지에 3 곱하기 2에 2K-1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변수 K, 구간 1에서 10까지 항수 10개 일반항 요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변수인 K가 2의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시그마 뒤에 등기 수열이 나왔다라고 캐치하셔야 되고, 요게 일반항인 수열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등기 수열은 따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등기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럼 요 놈의 첫 번째 항이 필요하고요. 요 놈의 공비가 필요하고요. 몇 개를 더하는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요 세 개 가지고 공식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은 항상 1 집어넣으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6이 나오고요. 공비는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4가 나오고요. 항의 개수는 1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10개다 해서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공식을 쓰시면
R-1분의 R-1의 항수 제곱 10개니까 10제곱 하시고 곱하기 첫 번째 항으로 6이니까 6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첫 번째 패턴 등비수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그마 뒤에 다항식이 나올 때예요. 1차, 2차, 3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그마 뒤에 1차, 2차, 3차 이런 다항식이 나오면 좀 전에 외웠던 공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자, 미니퀴즈 예를 하나 들면 조는 거를 안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 1화를 얘기했나요? 술 먹다가 다른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요. 애가 계속 졸아서 수업 시간에 계속 깨웠더니 나중에 막 승질을 내더라 이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자는 걸 그냥 뒀대요. 그 다음 달에 애가 퇴원하면서 학원 측에다 전화해서 한 얘기가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요. 자는데 안 깨운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서 깨워주니까 선생님한테 어른한테 막 승질을 내고 대들고 선생님이 그냥 냅뒀더니 자기 자는데 안 깨운다고 학원 그만두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둘 다 잘못이 있죠?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냥 냅뒀겠어요. 애가 자기한테 승질 내면 얼마나 좀 마음이 상했겠냐고. 어쨌든 자면 계속 깨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질 내도 돼요. 아시겠어요? 계속 깨울 거니까. 자, 보세요. K가 1부터 10까지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2의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5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 놈의 일반항은 이만큼이 일반항인 거야. 근데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려면 따로따로 다 씌워서 하셔야 돼. 요게 시그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이고 노가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2의 K제곱에다 시그마 씌운 건 이걸 이용해서 하라고 다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지수의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비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등비가 2죠? 2-1은 얼마? 항의개수는 당연히 10개니까 10제곱 하시고 첫 번째 1 넣으면 2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걔는 하나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K제곱으로 공식 쓰면 되잖아. 누구 분해? 6분의 n 역할하는 애가 여기 위에 숫자니까 10이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시그마가 붙으면 마이너스 3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그 공식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1에서 10까지 더한 건 그냥 55라고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 5에다가만 시그마가 붙으면 상수잖아? 항의계수 10개니까 얼마라고 처리가 돼? 50으로 처리가 돼서 이 정도의 계산은 시그마에서 평범한 겁니다. 계산을 이거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패턴 2개 했습니다. 등기술 들어갔을 때 다항식일 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한 7번에서 8번까지 갈 거야. 필기 좀 잘 하시고 3번은 뭐냐면 시그마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시그마가 여러 개 등장할 때 시그마가 여러 개 등장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합성함수 하듯이 안쪽 시그마부터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할 때 반드시 변수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시그마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 갈 때 여기에 이제 일반항을 쓰는 자리잖아. 여기에 다시 누가 들어가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j까지 k제곱 플러스 k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연달아서 두 번 나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시면 요 안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변수 신경 쓰면서 처리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K인데 얘가 K제곱 플러스 K니까 선생님이 공식 적어준 4번 공식이죠? 뭐가 나와요? 3분의 그거 맞지? 그럼 3분의 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j니까 j 곱하기 j 플러스 1 곱하기 j 플러스 2다 이렇게 안쪽 계산하시면 들어갈 거야. 그럼 이 애에 다시 누가 남아있어?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시그마는 변수가 j죠? 변수가 j라고 해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3분의 1은 앞으로 뽑아 주시고요. j가 1부터 10까지 몇 개가 곱해져 있습니까?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3개 곱해져 있는 걸 싹 다 뭐 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시그마를 따로따로 붙여서 가셔야 된다. 전개해서 계산을 안 하겠죠.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처리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턴을 들어가는데, 네 번째가 엄청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엄청 중요하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시그마 뒤에요. 분수가 나올 때요. 시그마 뒤에 분수가 나올 때. 시그마 뒤에 분수가 나온다는 뜻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입니다.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k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 분모의 변수가 존재하는 이런 식은 다항식이라고 안 하지? 고일 때 뭐라고 배웠어? 유리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이런 분수 형태가 시그마 뒤에 일반항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뭘로 푸는 거냐면 고일 때 배웠네요. 부분분수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부분분수. 부분분수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분수가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모가. 분자가 반드시 뒤에 거에서 요 앞에 거를 뺀 형태로 돼 있을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분자가 1로 배우신 분들은 지금 요걸로 다시 수정하세요. 하나의 분수가 있는데 두 개 곱혀져 있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형태가 분자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이거 하트 쪼개기를 요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반드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트 쪼개기를 요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라는 게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의 뺄셈으로 바꿔주는 걸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예를 들어줄 텐데 그 예의 결과를 외워주셔야 돼요. 역시나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갑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인데 외우셔야 돼. 결과를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결과를 외우셔야 돼. 얘를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 외인 공식을 뒤집어서 답내시면 안 돼. 얘는 항 자체가 뒤집어져 있는 걸 더한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가 외운 3분의 그거는 다 더한 결과죠.
결과를 뒤집은 거랑 과정상 다 뒤집어져 있는 애 더한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분수 나와 있는데 분모에 K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부분 분수로 가는 겁니다. 공식 못 쓴다고 꼭 기억하세요. 동물수 하셔야 돼요. 이 앞에 게 A 역할 하는 거고요. 이 뒤에 게 B 역할 한다고 보시면 얘에서 얘 빼면 1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안 살려두고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써놓는다고. 얘에서 얘 빼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모양은 이 부분 분수의 모양을 만족하는 애다 이거죠. 이 애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거 K분의 무조건 1 빼기 1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고. 그럼 부분 분수를 쓰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규칙적으로 쭉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남는 애들만 챙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해보면 풀어! 시그널 푸는 거야. 1은 어떻게 돼? 1분의 1 빼기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온다고. 플러스 2는요? 2분의 1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풀어버리시면 마지막에 n 들어가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쭉쭉쭉 지워져서 앞에가 하나가 남고 뒤에도 하나가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남는 애가 누가 남는지만 보시란 말이야. 어떻게 보냐 봐. 1 넣으면 1 곱하기 2 나오지. 다시 보세요. 1 넣으면 1 곱하기 2 나오지. 2 넣으면 바로 2 곱하기 3 나오니까 2가 바로 연달아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바로 연달아 나오면 무조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1분의 1이 어디서 남냐면 K분의 1에다가 1 집어는 그 1분의 1이 남는 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남는 거냐면 여기 뒤에 쪽에다가 마지막 n을 넣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통분하시면 결과가 나와요. 통분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모양이 많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 모양의 결과는 n 플러스 1분의 n이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외우셔야 돼. 여기가 만약 100이면 100을 앞으로 끄집어 빼면 1 되잖아.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0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또는 이놈이 AK로 돼 있고 요 A의 결과가 이게 나왔을 때 그 AK를 찾아야 돼. 그럼 요게 n항까지 합이니까 SN으로 인지가 되셔서 SN이 얘니까 n 대신에 n-1로서 또 빼가지고 일반항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요 결과가 요 놈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시그마 진짜 많이 외우는 게 장땡이야. 4k제곱 빼기 1분의 1입니다. 4k제곱 빼기 1분의 1. 얘도 k제곱 플러스 k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뒤에 분수 나왔는데 분모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얄짤없이 부분 분수거든? 그럼 부분 분수는 분모가 두 놈의 곱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니들은 이걸 어떻게 할 줄 아셔야 된다?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그죠? 곱으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 이건 어차피 결과를 두드려 외우긴 할 텐데 얘에서 얘 빼면 얼마가 필요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문자에 얼마가 필요해? 2가 필요하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걸 2로 바꾸는 대신에 앞에다가 2분의 1을 따로 떼서 곱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 2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원래 모양이 1이랑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어떻게 바뀌게 돼 있죠? 요게 또 2가 돼 있으면 2로 쓰더라고. 무조건 1이야
분자는 변형되면 그럼 2k-1분의 무조건 1이라고 빼기 무조건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시그마지 이게 나오고 앞에 2분의 1은 곱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1 넣어봐. 1, 3 2 넣으면 3, 5 3이 바로 중복되죠? 얘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다 이거. 그러니까 얘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돼 있다? 얘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돼 있다? 앞에 2분의 1 있고요. 시그마를 풀어서 다 계산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누구 남아? 1분의 1 남고 빼기 여기다 마지막 n 집어넣으시면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남는다 이거죠. 성분을 하시면 2n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2n이 될 텐데 이 2가 빠지니까 계산 결과가 2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까지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n 플러스 1분의 n, 2n 플러스 1분의 n 여기까지는 암기가 철저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 분수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뭐 일일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려면 다 외우고 계셔야 돼. 외울 게 좀 많습니다. 많이 외우는 게 장땡이라고. 패턴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다섯 번째. 항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을 때를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항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를 처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 테니까요. 항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니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K번째항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K번째항을 내가 AK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니들이 직접 시그마를 붙이셔서 시그마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 설명했죠? 시그마를 풀어제끼면 우측처럼 나온다고. 이 문제는 그 풀어제낀 모양들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니들이 그걸 다시 시그마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때 하는 방법이 K번째항 찾아서 시그마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콤마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콤마 3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콤마 이렇게 가서 마지막이 뭐 99의 제곱 더하기 99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애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이 애가 첫 번째 항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애가 두 번째 항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애가 세 번째 항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애가 몇 번째 항? 99번째 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A1부터 A99까지를 다 더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니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이해하셔서 요 놈의 K번째 항인 AK라는 애를 요 K라는 애가 들어간 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면 항들을 보고 눈썰미 있게 얘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건 니들이 해야 될 일이야. 어떻게 되겠어?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니까 K번째 항은 어떻게 돼? 다 같이 K제곱 더하기 누구? K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찾는 건 지장 없이? 그럼 여기다 좀 올려 쓰시면 K번째 항인 AK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 K라는 애가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시그마 씌워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99까지 간다. 이렇게 시그마를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좀 전에 여기 부분 분수에서 내가 결과를 외워달라고 했던 그 모양이네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n역 하나에 99죠? 99를 집어넣으시면 100분의 얼마 나와? 99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모양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거 바로바로 좀 나와야 돼.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면 이제, 그죠? 공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됐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 1 더하기 3이고요. 세 번째 항 1 더하기 3 더하기 5고요. 네 번째 항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9까지 더한 거. 이거를 다시 다 더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능?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일단 걔부터 얘기해봐.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50번째 항이죠? 99가 50번째 홀수니까 이거를 다 더해달라 이거 아니냐. 이거를 다 더해달라 이렇게. 몇 번째 항 찾으라고? K번째 항 찾으라고 맞지? K번째 항을 AK다 라고 이렇게 쓴다면 K번째 항은 뭐겠어요? 니들이 빨리 생각을 해봐. 세 번째 항이 1부터 해서 홀수 3개 더하는 거지. 네 번째 항 1부터 해서 홀수 4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K번째 항 1부터 해서 홀수 K개 더하는 거겠지. 1부터 출발해서 홀수 K개를 더한다? 뭐라고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죠? K제곱이다라고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죠 아까.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2K-1까지 이렇게 홀수만 K개 더하는 모양이 K번째 항에 나오겠지. 근데 홀수를 K개 더하는 거니까 K제곱이다라고 바로 뽑아낼 줄 아셔야 된다고. 미리 여기까지 괜찮겠다? 괜찮지? 그러면 이 K라는 애가 1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바뀌어? 50까지 바뀌니까 K제곱에다가 시그마 처리해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간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몇 분의? 6분의 50 곱하기 51 곱하기 10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처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6번. 이거 필기 잘 하시고. 네, 교재 문제들을 푸는 거야, 그냥. 예를 내가 들어드리면서. 여기. 그 다음에 6번에 6번. 6번에 이제 시그마 뒤에 무리식이 나온다고.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요건 이따가 교재 문제 하나 풀게요. 지금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럼 뭐 중학교 때부터 루트가 들어간 애가 나오면 뭘 하는 겁니까? 유리화를 해주시는 거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부분 분수처럼 규칙적인 삭제가 일어납니다. 남는 애들만 이제 남겨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6번입니다. 나중에 그냥 교재 문제 하나 풀게요. 지금 예제는 생략하고. 자,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마지막에 7번입니다. 7번. 7번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려드린 시그마에 대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100% 잘 모르겠음. 아시겠어요? 근데 앞에 게 공부가 안 돼서 다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 앞에 것까지는 잘 되겠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이럴 때는 반드시 시그마를 풀어서 해결하시면 돼. 시그마의 맨 처음 문제들이나 맨 나중 문제들이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버려. 덧셈으로 쭉 풀어가지고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이건 뭐 교재에 있는 예인데 요거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짧게 할게 5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2부터 5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3부터 5까지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4부터 5까지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5부터 5까지의 K제곱 이거 다 더한 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뭐 10 이상으로 하는데 그냥 설명상 5까지만 끊을게요. 그럼 이 5개 다 더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하면 다 K제곱으로 똑같긴 한데 구간이 다 나와요.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죠? 구간은 공식이 1로 출발할 때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옳다거나 오케이 공식 쓰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그냥 덧셈으로 풀어버리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거야. 얘를 덧셈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1 들어가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정 없죠. 근데 두 번째는 얼마부터 출발하니까? 2부터 출발하니까 그 아래다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은 3부터 들어가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4부터 들어가니까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5만 들어가면 되니까 5의 제곱만 더하면 끝나겠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 애를 다 더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럼 이걸 더할 때 세로로 더하란 말이야. 세로로. 그럼 1의 제곱만 더하는 거니까 그냥 1의 제곱 되고요. 불렀지? 2의 제곱을 몇 번 더해? 2번 더하지. 똑같은 거 2번 더하면 곱하기 2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돼? 3제곱. 3의 제곱을 3번 더하네. 똑같은 거 3번 더하면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의 3제곱. 똑같은 거 4번 더하면 4 곱하면 되니까 4의 3제곱.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가 다 3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1의 제곱은 1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제곱의 합이 돼요? 세제곱의 합이 되겠지. 몇 제곱의 합이 된다고? 세제곱의 합. 그럼 공식은 못 써야 돼. 세제곱의 합이니까. 누구? 2분의 누구? 5 곱하기 얼마? 6을 통째로 구하시면 돼요. 제곱하늘을 쓰시면 되겠죠. 세제곱의 합.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지금부터 20분까지 쉬었다 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머리 좀 돌리시면 좀 쉬시고 민주가